적조주의보에 대비해 고흥과 여수 해역에 예찰을 강화합니다. 감시원 200여 명이 투입돼 수시 예찰이 이뤄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38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발의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의 규모는 축구장 150개 면적에 달합니다. 매일 꽃가나무를 가꾸는 정원 관리사의 하루를 체험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도가 고흥과 여수 해역에 내려진 적조주의보를 대비해 예찰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고흥 외나로도부터 여수 돌산 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적조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명예감시원 200여 명을 투입해 수시 예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조가 발생할 경우 투입될 해양 환경 정화선을 정비하고 양식가두리 임시 대피지를 지정하는 등 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새끼전어 수만 마리가 폐사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28일 오전 평화광장 앞바다와 삼향천 입구에서 새끼전어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돼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다른 어종의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해양 오염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남해수산연구소에 정확한 원인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을 토대로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안과 현실이 충돌하면서 조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73년 만에 법이 제정됐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구성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범지역적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또 유족뿐만 아니고 시민단체 또 정치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하고 좀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나은 개정안이 발의가 될 것이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조사위원이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것, 여순사건 피해 접수 기간을 늘리는 것, 의료비와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 마지막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의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배보상하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전문조사관이 필요하고 희생자는 대부분 사망한 데다 유족 1세대가 평균 80세를 넘긴 만큼 배보상이나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책임에 대해서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그 피해자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배보상입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 이 밖에도 서동용 의원은 특별 재심 규정 신설과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간 연장, 진상규명 희생자 신고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발의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수산업과 해상풍력 발전이 공존하는 맞춤형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 군산대와 함께 영국 해외 선진 해상풍력 단지 현장과 덴마크, 노르웨이 해상풍력 전문 연구기관을 찾아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어업 활동과 해상 풍력이 상승하는 공존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비 192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서해안은 공존형 수산업 모델을, 남해안은 양식과 관광업 병행 모델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 불량 건축물 118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고시원, 대형 물류창고, 노후공장 등 319곳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118곳에서 불량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과 소방시설 폐쇄, 경보설비 미비 등입니다. 소방본부는 시정명령을 발부하고 무허가 위험물 취급 지적을 받은 6곳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순천에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한 해 평균 6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 면적이 축구장 150여 개를 합친 이 정원의 수많은 꽃과 나무들은 어떻게 시들지 않고 유지될까요?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곳 전체 110만여 제곱미터 안에는 나무 70만여 그루와 꽃 300만 본이 심겨 있는데요. 이 많은 식물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다 관리하는 걸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살펴봤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후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각양각색의 꽃들과 키 큰 나무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두 전문 정원관리사들의 솜씨입니다. 체력 단련하시고 실기시험도 보시고 오셔가지고 남자분 9명, 여자분들은 34명 해가지고 동쪽 서쪽 꽃 심고 또 꽃 키우시고 그다음 물 관리하시고 또 시든꽃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국가정원 안에 있는 재배장과 지역 내 화훼농가, 순천시가 운영하는 육묘장에서 꽃을 길러냅니다. 꽃이 시들어서 교체해야 하거나 계절이 바뀌어 새로 심어야 할 경우에 필요한 모종을 가져오는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정원관리사의 복장을 입어봤는데요.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파서 꽃을 심을 공간을 만들고 모종을 화분에서 빼고 다시 흙을 덮어 꾹꾹 눌러줍니다. 꽃을 심는 위치와 꽃잎이 향하는 방향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은 주로 셀비어와 백일홍 등을 심습니다. 색이 화려해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 정원관리사들은 하루 평균 화분 400에서 500개, 많게는 1000개까지 심거나 교체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호수정원이나 고흐의 화실로 꾸며졌던 네덜란드 정원과 같은 테마 정원입니다. 지금은 내년에 열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정원을 가꾸는 과정이 한창입니다. 분화구 정원은 백두산과 한라산을 형상화한 정원인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특히 테마 정원은 전문 디자인과 설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 잔디나 꽃을 심고 조경을 가꾸는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약 1년 전에 기본 구상을 마치고 현재 지금 공정률 약 80% 정도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기본적인 성토 작업과 마운딩은 다 끝난 상태고요. 앞으로 남은 작업들이 올라가는 진입로를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잔디라든가 추가적인 오브제들이 추가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원에는 나무를 가꾸는 작업과 시설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해 모두 3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오늘도 묵묵히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모습은 내년 4월 1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기자가 간다 김신혜입니다. 야자. 이 야자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나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의 줄임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 수업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야간 자율학습. 이른바 야자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대부분 자율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학교에서 야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 공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야자 참여를 설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에 모두 참여한다고 해서 학력이 향상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반론인데요. 학원 수업 등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데 학교가 획일적인 학습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방식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한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교육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일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27일 진도군 조도면의 한 야산에서 7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벌에 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이달 한 달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38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인 조선업 발전을 위해 대불공단의 인력난 해소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29일 전남도 의회에서 김원희 의원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해양 인력수급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조선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전남조선산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3,300여 명이 필요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다 낮은 임금 때문에 인력 수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28일 하루 동안 1,90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458명, 목포 317명, 여수 281명, 광양 120명, 나주 102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4명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주말 확진자는 지난 주말보다 2천여 명 줄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사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전남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목포 상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복지 서비스 신청 현장을 확인하고 도내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내 복지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내용이 복잡해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도민이 복지상담 콜센터 129를 잘 인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밤 시간 등 취약 시간에 대처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행정안전부를 찾아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 군수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백운동 원림전시관 주변 정리 등 현안사업 3건과 구 목리교 보수보강사업 등 재난안전사업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